미래셋 은퇴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발전소. 안녕하세요. 엑스맨 박용호. 무드셀러 김동엽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연금으로 ETF 투자하기 방송을 좀 드렸었죠. 네, 그거 방송 듣고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는 아직 그다지. 펀드는 이제 알았는데 ETF로도 할 수 있을지는 몰랐다. 뭐 이런 그렇죠. 반응들이 좀 많았고요. 제가 보면은 이제 좀 안 해봐서 생소해서 그래, 생경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시고 나면 이런 것도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제 연금 관리 신경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행운발 청취하신 분들 중에 뭐 DC형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네. 그리고 거꾸로 이런 분들 계세요. ETF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야, 난 돈이 없어서 ETF 많이 못했었는데 야,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도 이런 거 할 수 있었어? 네. 라고 오히려 반대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 오셔서 제대로 잘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 더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ETF가 요즘 종류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ETF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새롭게 또 연금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이들 또 방법을 아셔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 뭐 이게 또 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을 또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상당히 해외 주식이 직접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주식 직구, ETF도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돼서 조금 알아보시려고 밑밥 쫙 까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ETF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계속 또 개척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ETF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알차게 연금 ETF 묶어서 알찬 설명을 해주셨던 게스트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또 너무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분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분 말고 다른 분도 있을까 막 시장에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분이 제일 나은 걸로. 하지만 굉장히 모시기 힘든 걸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모셨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의 송선만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선만입니다. 방송 나오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셨어요? 어떤가? 예, 뭐 목소리가 왜 그러냐? 목소리 되게 좋은데. 너무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듣던 목소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은 너무 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중후한 목소리로. 네네. 집에서는 안 그러시나요? 늘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행운발 청취자들한테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연금에서 ETF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그때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이제 유행하는 말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요즘 ETF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또 해외 직구 거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외 ETF 투자 동향은 어떻고 또 해외 ETF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ETF 관심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좀 전 세계적으로 ETF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살펴주시죠.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저도 투자자분들 이렇게 뵈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ETF 굉장히 이제 좀 발전이 되고 있고 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뭐 특별하게 우리나라만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ETF 투자는 글로벌 트렌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ETF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매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2018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ETF 시장 총 자산을 한번 보자 그러면은 한 4.8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한 5,688억 8조 정도. 일단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라서 상상도 조 달러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한
6.7% 정도 증가세거든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이요? 16에서 네, 17%씩 맞습니다. 증가한다는 굉장히 빠른 거. 속도로 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하네요. 거고. 예, 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봤을 때 글로벌 ETF 시장으로 해가지고 5,100억 달러. 5,100억 5,10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한 600억 정도. 600조 정도. 600조 정도. 600조 네.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미국으로만 네. 3,0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정도가 네. 미국 시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ETF를 활용하는 글로벌 자금은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글로벌하게 전세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크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냥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16에서 17%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네네.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네네. 남들이 투자하고 있으면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ETF 하면 예전에는 뭐 지수를 추종한 ETF들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말고 이제 좀 다양한 ETF 형태들이 막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ETF 이제 글로벌 ETF 시장 자체가 이제 말씀 주셨듯이 과거에는 코스피 200이라든가 네. 뭐 S&P 500, 뭐 나스닥 이런 것처럼 전통적인 이런 그 대표 지수라든가 네. 뭐 스타일, 섹터 이런 ETF들이 이제 주종을 잃었었는데요. 네. 이 시장 자체가 글로벌 ETF 시장 자체 좀 약간 포화 상태에 좀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ETF 시장 자체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우리 그 테마형 ETF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마형 ETF들은 투자자들의 굉장히 그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다양한 이런 그 투자처로 네. 고객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ETF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ETF 시장에서 계속 ETF 아까 글로벌로 시장 규모가 엄청 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런 ETF 상품군들이 좀 다양해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새롭게 볼 수 이제 계속, 있겠네요. 계속 발전되고 네네. 새롭게 상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형이란 말 딱 들어보니까 각자 인생의 테마가 있듯이 또 뭐 운영하는 회사마다도 다 테마가 있을 거고 또 네네. 시대별에 따라서도 테마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네. 다양한 테마 ETF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어떤 유형들이 것들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일단은 뭐 테마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테마 모르면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이제 네. 테마인데요. 이제 이 테마형 ETF를 그럼 우리가 한번 테마라는 걸 한번 나눠보자라고 했을 때는 경기 순환형 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구조적 테마 요 두 네.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ETF로 넘어가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ETF 뭐냐? 뭐 경기 순환형이냐 구조적 테마냐라고 했을 때는 이 구조적 테마 네. 쪽이 좀 그 구조적 테마를 배경으로 그 상장되는 ETF들이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조적 테마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네. 접근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향력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증가한다. 그런 네. 특징이 있으면서 미래 변화를 예측을 하고 네.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하는 상품이 테마형 네. ETF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네. 그런 테마들 예를 들면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이쪽에 그렇죠. 이게 해당되는 어떻게 거죠. 보면 가장 지금 네. 주목받고 있는 테마 네네. 쪽이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네. 뭐 헬스케어다, 네네. 네. 뭐 요즘 또 뭐 미디어 컨텐츠다, 네네 뭐 맞습니다. 이런 것 자체들이 하나의 다 테마가 구조적 될 수 있는- 테마에 하나에 그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에 투자하는 ETF면 그 테마를 만들고 그 테마에 맞는 지수를 만들어내겠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ETF를 이제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만 추종하는 상품이 됐었는데 지금은 ETF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게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ETF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잘 모를 때는 남들이 뭐 투자하는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즘 테마형 ETF 이야기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세인들의 관심을 많이 네네네. 끌거나 투자 자금 규모가 큰 거 돈이 네. 몰리는데 네네. 그건 어딘가요?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 주셨듯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네. 이게 신기술이라든가 네. 인터넷 관련 테마 ETF들이 가장 좀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인터넷.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차 산업 전체에다가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ETF들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네. 4차 산업혁명 자체도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네.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을 다 모아갖고 네. 예, 혁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지수를 만들어서 네.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네. 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 있는 또 세부 섹터들 또 나눠가지고 세부 네. 테마들 또 나눠가지고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AI라든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딥러닝 관련되어 있는 네. 테마 ETF 아. 네. 이런 게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유전자 치료 관련되어 있는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ETF 네. 섹터 네. 테마 이쪽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핀테크라든가 네. 클라우딩 ETF처럼 클라우딩 컴퓨팅처럼 이런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네. 요런 쪽도 하나의 그 테마로 예, ETF들이 꾸준하게 지금 상장되어 있고 최근에 그럼 이제 관심을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산업 섹터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새롭게 섹터로 정의됐다든지 네네 아니면 더 그 섹터 내에서 더 첨단 쪽으로 더 이렇게 그 가지가 뻗쳐나온 그런 새로운 섹터들이 생겼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테마형 ETF가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주변의 삶에서 네네. 이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테마라든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삶에서 네네. 시장이라든가 소비 패턴의 변화가 네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테마들을 꼽아 만들어서 지수화시키고 ETF로 계속 상장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열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기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구조적으로 장기적이고 시간을 두고 성장할 것 같은 거에다가 투자하는 거라고 이야기한 게 네네. 그런 테마를 나름 정의를 해서 네. ETF를 만들어 간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한번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어서 예. 2차 전지 ETF도 있나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테마인 거네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뭐 우리 이제 앞으로 뭐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 지금 네, 핸드폰 소형도 들어가지만 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전기차. 시대가 된다면 전기차에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ESS라 그래 가지고 대용량 저장 장치라는 게 에너지 있어요. 스토리지 네,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보면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네.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한다 그랬을 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 2차 전지 전체적인 부분 산업 그 중에 또 리튬만 따로 볼 수 있는 네. 리튬 배터리 쪽으로 리튬만 따로 볼 수 있는 네. 요렇게 또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든 뭐 같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용하는 회사마다 그 4차 산업의 정의가 다를 거고 네네. 그 2차 전지도 그 좀 더 유력하게 보는 분야가 다르면 네네. 거기에 맞춰서 각자가 또 지수 개발을 네네. 해가지고 네네. 각자의 ETF를 테마를 만드는 만드는 테마형 ETF를 네. 만들어내는 그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ETF를 고를 때도 테마형을 고를 때는 좀 약간 더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일단은 테마형 ETF를 이제 고르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테마형 ETF 자체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뉴 트렌드로 만들어지는 상품이고 시장의 새로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뉴 트렌드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미래 변화 예측을 중점적으로 이제 두고 시간이 변하면서 영향력을 꾸준히 가미할 거야 증가될 거야 하다 보니 지금 테마형 ETF는 그 주가가 예, 기업에 어떻게 보면 크게 아직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걸 너무 그 짧은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얘가 우리 삶을 바꿀 거야 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테마를 골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2차 전지 ETF 같은 거 사놓고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네. 막 이게 당장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5년 뒤, 10년 뒤에 바뀌지 않겠냐 그 생각을 투자를 하긴 하는데 또 막상 투자해 놓고 보면 이게 또 조바심이 나죠. 그렇죠. 화면 열어보면 매일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테마형 ETF에 임하는 자세는 진짜 길게 놓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시작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가는 네네. 거니까 맞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이제 주 관심 펀드에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ETF 이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중간에 또 해외에 상장된 새로운 ETF나 이런 것들이 또 그 계속 네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나오면은 그게 상장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 뭐 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봐야 되는 그런 기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새롭게 또 상장된 거를 딱 보니까 상장이 됐을 때 혹은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주가를 또 계속 보게 계속 되더라고요. 보게 됩니다. 네.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안 보이게끔 해놓는 게 일단 투자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좀 덜 쳐다보는 거가 네네. 내가 봐서는 좀 답인 게 특히 테마형 네. ETF 투자할 네네. 때는 딱 네. 보니까 네. 내가 이런 전망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거기 가장 좋은 펀드 ETF를 골라서 투자해 놓은 다음에 네네. 꾸준히 기다리면서 자기 목적 자금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보니까. 네. 지금까지 테마형 ETF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조금 이제 테마형 ETF나 이런 것들이 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투자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네네네. 해외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 네. 최근에는 뭐 해외 소위 말하는 직구족들이 네. 늘어나서 이제 상품만 직구하는 게 아니고 투자 상품 소위 말해서 네. 주식도 해외 주식? 주식을 사기도 하고 네. ETF도 해외 ETF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음. 예, 국내 주식을 하시다가 최근 이제 해외 주식으로 네네. 이제 네, 좀 그쵸. 많이들 네.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외 ETF 역시 이제 네. 이제 많이 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또 우리 해외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성향을 보면 한 가지 정도 우리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해외 산업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 네. 산업 자체가 우리 앞으로 우리 삶을 변화를 줄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네. 해외 주식을 하려고 이제 딱 들어가 봤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종목 들어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네, 예를 네. 들면은 그 회사 이름만 들어도 대충 네. 어느 회사 네. 네. 어느 회사 그러면 딱 감은 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얘는 회사 이름을 봤는데 뭐 하는 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하니까 무슨 네. 회사인 줄 알겠는데 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엔지 성장성이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ETF는 음. ETF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 ETF는 그 산업 그다음에 그 국가라면 국가 산업 그 지수에서 소외를 받지가 않습니다. 소외를 받지 않고 어찌 보면은 그 지수라든가 그 산업 그 테마의 성과가 ETF의 성과와 가장 유사해지는 게 네네. ETF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에 자신이 없을 때 네. 네.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자신이 없을 때 그리고 네.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 산업 자체 그 테마에다가 난 투자를 하자라는 네네.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혹은 또 ETF가 사실은 일반 그 개개의 주식을 몇 가지나 혹은 한 가지 이렇게 투자하는 직접 고르는 것보다는 그렇죠. ETF로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네네네. 평균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분산해서 그렇죠. ETF로 그게 투자할 수 하나의 있는 뭐 그런 분산 장점들이 투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하나의 내가 산업 네. 자체에다가 투자하는 네네. 그런 개념으로 네. 어떤 하나의 회사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것보다는 네네. 그 산업 자체의 성과를 내가 ETF라든가 이런 걸로 분산 투자로 공유하는 이런 개념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 투자는 해외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니 그 기업 현황이나 이런 걸 자세히 하긴 잘 모르겠고 네네네. 하지만 그쪽 산업군에 대해서는 미래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네. 있고 투자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에 투자를 하시면서 직접 종목보다는 네. ETF 형태로 투자하시는 네. 성향들을 가지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주로 대부분 미국 쪽이죠. 미국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거의 미국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ETF를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거래하신 분들 중에 한 두 가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하시고 그리고 홍콩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 ETF 시장에 뭐 상장 종목 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장 규모라든가 이런 걸 다 합쳐봤을 때 한 70% 이상이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다. 상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게 이제 투자 기회를 찾으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그런데 홍콩은 왜 투자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얘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ETF들 이런 네. 애들 같은 경우 내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시장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홍콩을 홍콩. 많이 거래한다 이렇게 홍콩은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뭐 중국 시장을 좀 포함해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좀 네, 중국 중국과 시장을 관련- 중국 네. 시장에 네. 관심이 있는 분들 네네. 이 주로 이제 홍콩에다가 네.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아예 안 해본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을 질문인데 안 해본 사람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걸 하려면 네네. 어떻게 하느냐? 네네. 국내 주식 거래하듯이 하면 되는 거냐? 네. 아니면 뭐 또 새로 뭐 시스템 다운을 받고 어디 들어가고 막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네. 그거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해외 주식하고 동일하게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증권사마다 다 틀리실 텐데요. 네. 일단 주식 계좌가 있으셔야겠죠. 네네.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해외 주식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아. 내가 그 계좌에다가 네. 해외 주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 주식 말고 해외 ETF를 하겠습니다. 네, 라고 네. 했을 때 회사마다 이제 절차가 좀 있으실 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계좌 개설을 먼저 하신 다음에 네. 그 계좌에다가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신 다음에 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해외 ETF를 그 매매하시면 다음에는 그게 다 네. 끝나고 나면은 그냥 네. 일반 우리 HTS 홈트레이딩 네네. 시스템 거래랑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는 보통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런 시장이 열렸을 때 하는데 그렇죠. 얘는 언제 해야 돼? 예,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그 나라 국가 시장이 현지 시간에 열렸을 때 맞춰서. 현재 시간에 맞춰서 네. 네, 하긴 나 해주시면 때문에 네. 미국 주식 시장을 다르게 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거래 시간은 네. 그 투자하려는 국가의 네네네, 시간으로 맞습니다. 가면 그래서 되는데. 뭐 미국을 예로 든다 그러면 뭐 미국이 실시간으로 네. 매매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맞다는 거 뭐냐면은 올빼미족이시면 가능합니다. 네. 아, 예, 이게 우리 서머타임 적용해갖고 10시 반부터 그 다음날 오전 이제 오후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10시 반부터 네. 그 다음날 오전 5시까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깨 계시는 분들 네. 나는 그 시간에 죽어도 시장을 보면서 하겠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시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보통 분들은 다들 증권사에 보통 이렇게 그 예약 주문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약 주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낮에 미리 주문을 넣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씀 홍콩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리얼 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네네. 예,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긴 그쪽 나라 시간을 보면 다 리얼타임 매매기는 네, 맞습니다. 한 거죠. 내가 그 시간에 네. 깨게 있을 수만 있으면, 있으면 네. 그럼 유현진 야구를 즐겨 보시는 네. 분은 그 시간에 하셔도 되겠네요. 네, 네. 근데 통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통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각 증권사마다 틀리긴 할 텐데 이 그 통합 증거금 제도라는 게 지금 개발이 되어 가지고 환전부터 매매까지 별도로 우리가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원스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증권사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는 증권사도 있고 안 되는 증권사도 네, 네. 있을 텐데요. 통합 증거금 제도를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해놓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원화로 이렇게 계좌를 갖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미국 주식을 원화로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원화가 달러로 환전돼가지고 환전돼서, 네. 주식을 매수를 하고 네. 매도를 하면은 자동으로 매도되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시켜가지고 네. 다시 돌아오는 네. 이런 통합 증거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요즘에는 네. 뭐 이거를 내가 달러로 환전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네. 얼마구나 하고 그냥 이게 지금 국내 주식 거래하듯이 쉽게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을 하고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매매를 하는 매매를 거는 하면, 그 네. 이유는 그 계좌에서 통합증거금 제도가 이제 네. 되어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해외 상장된 ETF들 같은 경우 예. 매매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뭐 미국만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네. 홍콩이면은 홍콩에다 내면은
홍콩달러 환전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예. 홍콩달러에서 원화로 다시 나오고. 그 시점에 환율로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 시점 환율로. 그다음에 예. 미국 달러 들어갔다가 미국 달러 다시 나오고. 예.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즘은 굉장히 시스템이 개발이 잘 되어 있다. 그렇구나. 나는 그 원화만 넣어놓고 이제 매매를 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게 아무 하시면 걱정 없이 되는 거네요. 네네. 저 되게 번거로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훨씬. 네. 그러니까 네. 해본 사람은 되게 편한데 네. 안 해본 사람은 되게 걱정을 좀 그 하시죠. 걱정하는 네. 부분들이 그 제가 네. 그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지금 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ETF 투자할 때 해외 ETF 지금 해외에 상장된 ETF죠. 그 네네. 투자할 때 요것 이제 수수료라든지 네네. 세금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뭐 당연히 궁금할 텐데 네네. 어떻게 좀 되나요? 일단은 세금, 그러니까 수수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 네네.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네, 그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수수료라든가 세금 뭐 이렇게 했는데 수수료는 거래하시는 증권사마다 다 상이하십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보통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원화가 내가 투자하는 대상 국가의 통화로 환전되는 네.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네. 아까 자동 매매 뭐 자동 네, 뭐, 네. 자동으로 환전 수수료가 네, 발생을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주식을 매매하실 때 네. 네, 주식을 네. 매매하기 위한 위탁 수수료가 두 네. 번째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증권사별로 각각 다 상이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느 증권사를 거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환전 수수료율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게 증권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래요. 어느 국가를 거래하느냐에 따라 또 환전율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복잡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해당하는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해당하는 증권사를 가셔서 네.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미국에다가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환전 수수료율은 얼마인지 네.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는 얼마인지 네. 뭐 이런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확인을 매매를 하셔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 같은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세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국내 ETF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를 연금 계좌가 아닌 그냥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셨을 경우에서는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해외 ETF, 네.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매하셨을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로 네. 예, 부과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양도소득세는 아니고 이 해외 ETF,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뭐 분배금을 계속 지급하는 인컴형 ETF들이 있어요. 리치 네. ETF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당주 ETF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이 분배금은 배당 소득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네. 국내에 내가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 ETF를 사놨는데 그게 인컴형이었어요. 근데 좀 네. 많이 사놨어요. 네. 그래서 그 인컴형에서 나오는 분배금이 네. 뭐 달러인데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돼요. 매매 차익은 그 쉽게 말해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네네 맞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들어온 거는 배당 소득으로 본다. 다 네. 보기 때문에 네. 이 배당이 많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대상자가 된다. 될지를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된다. 되겠죠. 네. 네. 거꾸로 가면 자본 차익은 또 어차피 양도소득을 보니까 이 부분은 많아도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서로 안 들어가는 네.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네. 오히려 또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좀 차이나. 근데 양도소득으로 보면 이게 또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펀드를 하나 거래할 때는 모르겠는데 두 개 거래할 때 하나는 이익 보고 하나는 손실 보면.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거는 사고 팔고 할 때 하나 손해 보고 이익 보면 서로 상계해 버리잖아요. 네네네. 이거 펀드도 그렇게 하나. 펀드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음. 우리나라 뭐 이제 금융 투자자 음.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고액 투자자, 네. 고액 투자자들일수록 음. 이게 동일한 지수를 추정하는 음. 국내에 상장된 ETF가 있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 있다라고 네. 하면은 네. 국내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하시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양도소득세로 하기 때문에 예. 합산해서 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고액 투자자분들 경우 일수록 더 해외에 상장 상장되는 ETF ETF를 선호하시는 많이 경향이 선호하시네요. 가끔씩 있으세요. 네. 그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이거를 예전에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금방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예를 들어 4차 산업 ETF가 있다. 네네.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게 똑같은 지수를 있고 추구하는 게 또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 미국에도 있다. 네. 미국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난 거에서는 자본 차익 부분 다 양도소득세로 네네. 가는 건데 국내에 투자해서 이익 나는 거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커지면 네. 금융소득 위험한 종합과세 갈 수 딱 있겠네요.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아, 네. 그러니까 좀 규모가 커서 매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같으면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네, 맞습니다.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그런데 이제 세금이 걸려 있구나. 각 국가의 조세 제도라든가 네. 우리나라 조세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조세 제도 조세 협약 이런 거 같은 조세 이제 법령 같은 경우가 향후에 항상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해외에다가 투자할 경우는 이 조세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전문가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 가장 방송할 좋은 때 설명하신 내용은 현재 시점에 현재 시점이고요. 국내 세법에 따르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네네. 자본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네네, 맞습니다. 한다. 네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종합과세 문제가 있으신 분한테 약간 혜택이 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그 또 ETF에 대해서 또 네. 새로운 신세계를 또 파헤쳐봤죠. 저는 귀가 팔랑귀라서 들으면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건데. 점점 사고 싶은 거는 많아지고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또 ETF를 또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네. 끝으로 끝내기 전에 제가 네. 궁금한 게 이게 ETF 관련된 정보들을 뭐 꾸준히 저희가 팔로우하거나 하려면 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나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있나요? 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ETF 국내 ETF도 배당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뭐 이런 게 한번 질문을 주셔가지고 각 그 ETF 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셔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해외 ETF도 똑같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도 그 운용하는 운용사 홈페이지가 가장 상세하고 가장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배당금 같은 경우는 올해 언제 줄게 이것까지 다 써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네. 그거는 각각 내가 투자할 상품이 정해졌거나 네. 궁금하게 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같이 좀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지 뭐 포럼이라든가 이거 뭐 기고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또 확인해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외 사이트이긴 한데 ETF.com ETF.com. 아주 명쾌하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잊어먹지는 않겠네요. 네, ETF.com, 그다음에 뭐 seekingalpha.com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 한 두 개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하기 적합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해외에 이렇게 상장되는 ETF를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레포트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내고 계십니다. 네, 네. 해외 ETF에 네. 대해서 추천도 해주시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상품은 안 내고 굉장히 좀 네. 그 전망이라든가 이걸 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네. 해외 ETF 리포트들도 네. 수시로 한 번씩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해외에 상장된 ETF를 투자하시는 게 보통 굉장히 요새 도움이 이제 되실 거예요. 해외 주식에 대한 리서치를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리서치 하시는 그 파트에서 뭐 같이 ETF도 분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네. ETF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네. 애널리스트도 따로 애널리스트 있으시더라고요. 따로 있으시고. 네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돈을 번다는 게 꼭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시고 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뷰를 가지려면은 이 시장도 좀 들여다보는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ETF.com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든 아니면 네. 자기 관심 있는 펀드에 대해서 좀 꾸준히 팔로우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있죠. 공부를 해야 네. 돈도 벌고 뭐 네, 실수도 덜하고 투자는 하니까.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네.
네, 오늘 그 미래셋 자산운용 송송만 팀장님 다시 모셔서 두 번째로 ETF를 또 철저하게 또 파헤쳐봤습니다. 그렇죠. 테마형 네. ETF랑 뭐 네. 여객 네. ETF, 해외 네. ETF 관련된 이야기들 하면서 네. 세금 부분에 이런 거 좀 꼼꼼히 좀 짚어봤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약속 하나 해주셔야 돼요. 아, 또 네네.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으니까. 아, 네네. 몸 항상 관리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점점 더 관심들이 높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오늘 수고하신 송승만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